오늘 조사 무산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죠. 내란 특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늘까지 나와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렵다 이런 입장 냈죠. 그러자 특검이 또 부릉뗀 마지막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이 마지막 조치란 건 무엇일까? 여기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상 무산된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도 뭐 소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특검이 4일 또는 5일 다음 소환 일정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통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안 나오면은 마지막 조치 바로 이겁니다. 체포영장 또는 이것을 넘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7월 1일인데 오늘 안 되고요. 5일 이후, 5일이나 6일 정도는 가능한데 그때 나오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뭔가 날짜가 안 맞아요, 지금 서로. 자, 그럼요. 요 내용과 관련돼서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다음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5일 이후로 소환 연기해 주세요. 이런 요청의 특검. 일단 재소환 요청할 겁니다. 통보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조치,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놨어요. 앞선 내용과 좀 겹치죠. 그리고요, 지금 이거는 내란 특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특검 있죠?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데 이게 내일 전판식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 특검. 그런데 뭐 16가지 정도 수사 대상이라는데 좀 압축하면 뭐 4대 의혹이라고 그러죠.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토건등 주가조 이게 대표적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뭐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씨 의혹 관련된 거, 양평고속도로 수사 대상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본격 진행된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어제 좀 설명들이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16개 대상 사건 전부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걸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윤주진 위원께 오늘 조사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날짜 언제 출석할 2차 소환인데 이 날짜를 놓고 특검에서는 원래 오늘 나오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4일 정도를 한 번 더 통보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마지막 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은 안 되고요. 5일 이후로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소모적인 기싸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어떤 일정,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 수사 동력에 질질 끌려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뭐 체포영장 발부는 물론이고 구속영장까지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적부심 심사 갔을 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이로써 이제 한번 기세를 꺾어보겠다 이런 의지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 가지 타당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뭐 외환죄라든지요.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서 뭐 일부러 뭐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식의 외환죄 혐의까지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뭐 이틀, 3일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왜냐하면 최적의 타이밍을 고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특검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답변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르게 되면 결국은 조사 불응밖에 안 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의미 있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조율하는 것까지는 뭐 불가피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칠 경우에는 예. 그러면 특검도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방어권만을 보장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즉각 소환에 좀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영주 전 부대변인.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의 어제 상황 기사로 전해졌고 동시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내란 특검은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했거든요. 자, 과연 언제 소환일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소환 일자 또는 공개 비공개 출석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요청과 요구 실랑이가 벌어질 건가? 이게 반복될 것인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계시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에 대한 예. 사례를 김건희 씨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사례를 나처럼 보여주는 거다 해라. 지금. 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거다. 대응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특검에 끌려가지 않고 예. 기죽지 갈 수 있으니까 잘 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음. 사실상 본인도 검사를 해봤고요. 검찰총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예. 검사의 수사에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예, 예.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언론의 주목을 높인다는 건 본인의 재판이나 조사에 득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국민들 여론이 좋아지겠습니까?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 국민들의 기본적인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 형량의 무기징역 사형에 되는 내란죄를 저지른 피의자입니다. 예. 이건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피의자 한 사람이에요. 예. 대한민국 그 누구나 검찰에 가면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5시간 중에 5시간 조사받고 내가 소환을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하고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를 그대로 지금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 그리고 김건희 씨 이제 변호인들 16개면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예. 자, 보고 잘 배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좀 불리하면 검사가 검찰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 때는 예. 일단은 소환을 늦춰서 그 기간을 벌고 그 기간 동안 증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 그대로 말려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는 끝장난다. 저는 이런 논리들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첫째 날 15시간 중에 5시간 받았고 오전 조사만 끝나고 오후에는 거부했잖아요. 예. 오전에 조사받았던 게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다. 아. 이내 윤석열 측에서 당황을 했고 그래서 조사 거부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 라는 것이었어요. 아, 그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특검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쓴 것인데 예. 사실상 보면은 오전에 조사했던 게 체포 집행 저지입니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당시 경호처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 지시를 한 부분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 이제 전원이 아니라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기 때문에 정말 유야무야하면서 뒤늦게 조사에 임했는데 예.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나 5일 뒤에 나오겠어 라는 건 뭐겠어요. 이 증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증거에 대한 인멸을 하거나 저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얘기해서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본인의 검찰의 증거에 대응하기 위한 거. 예.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피의자, 그것도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이렇게 하는 거 국민들은 굉장히 골성사나울 것이다. 자, 일단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두 개 특검 이번 주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최혜병 사건 특검 이 두 가지도 역시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보도 내용 중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내용. 이게 아마 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관련이 좀 있어 보여요. 그 내용이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다음 내용. 특검. 그러니까 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사후에 선포문에 서명을 한 거 아니냐? 조금 더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좀 수사 과정에서 뭔가 나왔나 봅니다. 계엄일에 배부된 선포문엔 한덕수 전 총리 서명이 누락이 됐다 그래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헌 요소를 없애려 선포문 재작성했다는 의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명한 거 아니냐 지금 다시 뒤늦게 뭔가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자 여기 보면 한 없었던 일로 하자 요청에 문건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폐기됐어도 서명했다면 이거는 내란 방조가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래 밑줄 부분 좀 보죠. 이게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좀 새롭게 좀 제기되는 이슈 같은데.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이거 소영주 전 부대변인.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되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 또.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의 주장이 예. 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강의구 전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조건인 서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고 생략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후에 부속실장이 부랴부랴 우리가 한 것처럼 다 서명을 합시다. 예. 해서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명을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서명을 했는데 뭔가 꺼림직해서 그거 좀 우리 없던 일로 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을 했다. 그렇죠. 폐기하자라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검찰 특수본이 지난 2월에 이런 내용을 조사하고 최근에 이제 이첩을 했죠. 이런 내용들 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뒤늦게 좀 알려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특수본이 쥐고 있던 것들을 특검에서 이거를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란에 동조를 했다는 혐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사후에 서명을 했다면 예. 그리고 폐기를 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죄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좀 곤란하게 된 상황이다. 윤주진이요. 이렇다면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또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는 걸까요?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 뭔가요? 아마 정확한 그 당시에 한 전 총리의 행위의 의도에 더 저는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예. 현장에서 만류했다라는 사실 팩트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사후에 이 서명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사후 제작성되는 선포문을 작성한 그 주체가 한 전 총리는 아닙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측이 아마도 이런 위법성 논란을 의식해서 예. 사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한 것인데 이 당시에 총리가 서명을 할 때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경황이 없는 가운데 했던 서명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한 서명인지 이게 저는 관건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사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한덕수 총리가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한 것을 보면 예. 결국은 한 전 총리가 사전부터 사후 선포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래서 특검에서 봤을 때 이것이 그 당시 분위기상 일단은 서명을 했다가 곧바로 이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뭐 내란 동조까지는 좀 어렵고 다만 문서로 한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의 그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상의 위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 전 총리에게 다소의 책임을 묻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12월 3일 밤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자정 그 무렵까지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이 이 부분까지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서 보고 있다. 이런 기사 오늘도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